와우! 달순의 라이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따끈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달순의 핫이슈 한 편 어떠세요? 카페두치. 이 광고를 보여주시면 음료를 30% 할인해드립니다. BBC에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워낙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좋으니까 BBC도 좀 다룬 건데요.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골이 없는데 지친 것도 있죠. 유로파리그 막 병행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상태인데,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전술적인 어떤 이유도 골이 없는, 이건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흥미롭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이 좀 갈릴 수 있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현재 프리미어리그 2위에 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일단 패배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모르죠. 토트넘이 우승할 수도 있죠. 2016-17 시즌에 첼시에 이어서 2위를 또 차지한 기억도 있죠. 그때도 사실 굉장히 좋았다가 뒷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 또 챔피언스 리그도 결승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한번 비비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아직은 아니죠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초반이죠. 아직 초반이니까 지금 성적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리미어리가 그야말로 대운전입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1위가 계속 바뀌잖아요. 리버풀이 2위였다가 사우스햄튼이 1위였다가 토트넘이 1위였다가 레스터가 1위였다가 막 한 번의 주말에도 이렇게 계속 1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에 1부 리그 역사를 모두 합쳐도 토트넘이 1부 리그에서 우승한 마지막이 59년 전이니까 1961년이 마지막입니다. 이거 말고도 공식 대회 타이틀을 거머쥔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이 2008년 12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는 좀 무관입니다. 저희 한번 우승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 라고 또 지켜보시는 분들 계시죠.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메이저 우승 타이틀이 없어서 사실 손흥민 선수 개인 기록으로는 웬만한 걸 좀 다 도장 깨기 하고 있는데, 팀으로서의 어떤 우승, 이것도 좀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위클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BBC에서 무리뉴 감독의 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분석 기사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되도록이면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BBC가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에 도전 준비가 되어 있냐?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딱 잡으면서 그 딱 순간 경기 직후에는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좀 질문이 나왔었나 봐요. 이러다가 좀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했는데, 역시 무리뉴 감독이 노련합니다. 이어지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순위는 좀 바뀔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의 어떤 순위보단 계속 경기에 좀 주목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프리미어리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하다라고 하는 걸 짚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제하더라도 대혼란하다, 굉장히 좀 혼전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더라도 지금 초반에 토트넘이 분명히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뭐냐, BBC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공격력에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리뉴 감독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초반에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팀 토트넘은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화력, BBC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파이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 공격력, 화력이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2번의 원정 굉장히 힘들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버니 원정, 웨스트브롬 원정. 딱 이름만 들어도 정말 원정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고구마 몇 개 먹은 듯이. 그런 어떤 쉽지 않은, 굉장히 수비를 두껍게 하는 그 팀을 상대로 원정을 가가지고 0대0 승부를 쭉 하다가, 버니와의 경기 때는 손흥민 선수가 76분에 머리로 그냥 아주 멋지게 헤더로 골을 넣었었죠.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때는 88분의 마지막에 케인이 기어코 골을 넣으면서 1대0, 1대0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상황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상대가
뭐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도 이번 시즌은 어떻게든지 골을 넣는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어떤 케인의 결정력 더불어서 둘 말고도 베일과 비니시우스와 같은 이 공격 옵션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때도 막 마지막에 안 되니까 비니시우스 넣고 뭐 다 넣어가지고 공격력 4명의 공격수 넣어가지고 막 골 넣어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공격력이 시즌 초반 토트넘을 잘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BBC도 보고 있고 무리뉴 감독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송케가 좋기도 하고 뒤를 받친 선수들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토트넘이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좀 뭘까요? 결국 토트넘의 우승의 관건은 뭘까요? BBC가 언급한 것은 또 무리뉴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 건 수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맞아 수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를 몇 번 했을까요? 네, 2번밖에 못했습니다. 8경기 치렀는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 2번 그 원정 경기에서 최근 원정 2경기에서 가졌던 클린시트가 전부입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4경기는 모두 실점을 내줬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뭐 이렇게 무실점 경기 못하는 거는 이번 시즌만 그런 게 아니죠. 지난 시즌 때도 토트넘이 전체로 따졌을 때 무실점 경기가 8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린시트 부분 프리미어리그 16위였으니까 아이고 거의 뭐 꼴찌에 가까웠죠. 그만큼 실점을 좀 많이 내줬던 거죠. 5라운드 그 웨스트햄과 경기 때 기억나시나요? 전반 16분 만에 손흥민 선수 1골, 케인 선수가 2골. 이렇게 초반에 막 때려놓으면서 3대0. 야 이거는 토트넘이 잡았다 라고 했는데 막판 8분에 그 정말 마지막에 라인시네의 골은 대단하기도 했었는데 막판 8분에 3골 내주면서 3대0 무승부를 거둬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야 이게 진짜 토트넘이 올 시즌 뭔가를 하려면 사고 한번 치려면 우승을 하려면 정상에 오르려면 결국 수비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었는데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무리뉴 감독도 아니 3골을 앞서다가 이렇게 이걸 무승부로 내준다고? 그러면서 그게 약간 좀 변곡점이 됐다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무리뉴 감독이 그 웨스트햄 경기 3대3 무승부 뒤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더 콤팩트하게 싸우겠다. 더 촘촘하게 싸우겠다. 특히 골을 넣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면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이 좁혀서 수비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실제로 무리뉴 감독 이거 얘기한 겁니다. BBC에서. 최근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3경기 보면 그 웨스트햄 경기 3대3 무승부 뒤에 치렀던 경기들 보면 프리미어리그 3경기 모두 다 최근에 1골 승부예요. 저도 이거를 분석을 보고 찾아봤더니 1대0, 2대1, 1대0.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린시트 2번이 최근 원정 2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요때 나온 거예요. 그 웨스트햄 경기 다음에 이거 수비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상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더 촘촘하게 싸우기로 했고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도 상당히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이 하나밖에 없고 1골 승부로 계속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다는 거죠. 여기에 이 토트넘이 변화된 지점이 있는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최근의 어떤 움직임의 변화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골을 못 넣은 뭐 가장 큰 건 좀 지쳤다고 봐요. 지치기도 했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걸 보고 제가 그 무리뉴 감독이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도 상당히 많이 시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최근에 이겼던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때도 손흥민 선수 콕 찍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태도가 되게 좋았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계속 풀백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한 거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난 그런 걸 공격수들에게 최근에 요구하고 있거든. 우리가 수비 안 되면 우승하기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웨스트햄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웨스트햄 때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시죠? 웨스트햄 3대3 초반에 막 손흥민 선수 골 넣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막 계속 경기마다 골 넣고 지금 어때요? 굉장히 높게 위치돼 있죠. 거의 하프라인 기준으로 위쪽에서 공격을 많이 가져가고 밑으로는 뭐 그렇게 아주 희미해요. 별로 뛰지 않고 상당히 위쪽과 상대 박스 쪽으로 많이 붙어있던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를 보시면서 그랬잖아요. 와 예년에 비해서 수비 가담을 별로 안 하네.
확실히 공격을 많이 하네. 그러다 보니까 막 연속골 들어가고 막 득점 막 1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때 한번 보시죠.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입니다. 어떠신가요? 차이가 확 나죠. 아래쪽으로 상당히 풀백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뉴 감독이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에 공격수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더 컴팩트하게 싸워라. 더 내려 싸워라. 특히 골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더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손흥민 선수도 위쪽보다는 시즌 초반에 위쪽보다는 아래로 좀 내려와서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최근에 좀 골이 없을까?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지쳐 있는 것도 있고 더 결정적인 기회에서 골을 살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건 뭐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트넘의 어떤 전술적인 흐름이 좀 바뀌었다.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도 좀 내려와서 싸우는 흐름들이 있다. 이게 바로 히트맵에서 보여주죠. 아예 두 개를 붙여볼까요? 웨스트햄과의 지금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과 웨스트브롬과의 히트맵을 딱 붙여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두 경기가 좀 다른 선수의 움직임처럼 차이가 좀 극명히 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체력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중요한 게 이 A매치 브레이크 때 좀 쉬면 좋은데 이번에 또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또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는데, 자,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수비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체력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다음에 토트넘대 수비의 안정감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선수는 결국 뭐냐? 이번에 또 이제 그 BBC에서 나온 건 뭐냐면, 그럼 수비 라인에 지금 변화를 준 선수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꼽았던 선수가 좌우 풀백들 레길론과 도어티, 예. 이 두 선수가 정말 수비에 있어서 뭐 공격도 가담이 잘하지만 수비에 있어서 얼마큼 잘해줄까? 일단은 지금 초반엔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명 얘기 든 거는 누구냐면 호이비에르입니다. 호이비에르가 얼마큼 잘하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전체적인 수비 안정,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맞아, 호이비에르가 지금 최고야. 이 선수가 얼마큼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이 우승이 어찌 보면 관건이 될 수 있어. 열쇠를 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비라고 한다면 호이비에르가 거기서 이 대장 노릇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BBC도 호이비에르가 수비에 있어서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패스에 대한 능력도 정말 좋아서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때 그런 패싱 능력, 공격 전개 능력에 있어서도 호이비에르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까라고 해서 옵타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호이비에르가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때 와, 정말 공격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71회로 팀 최다 패스, 58회로 팀 최다 패스 성공.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뒤쪽에서만 그냥 이렇게 쉬운 패스만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상대 진영 패스도 최다입니다. 토트넘에서 43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좋은 패스와 크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효과적인, 주요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최다 주요 패스와 크로스 57회로 역시 팀의 최다입니다. 이렇게 아주 효과적인 연결들, 패스도 호이비에르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뛰면서도 이런 공격적인 어떤 전개가 좋기 때문에 진짜 핵심은 호이비에르구나.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정말 잘해준다면 아까 손흥민 선수가 어찌 보면 수비 부담감을 좀 덜해주면서, 또 좌우 풀백들 레길론과 도어티가 잘해주면 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수비 부담 덜하면서 또 공격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호이비에르와 양쪽 풀백, 특히 레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우승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변수는 델리알리하고 윙크스다. 이 두 선수를 어쩌면 전력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는 판단을 한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이것도 좀 보자 이렇게 BBC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냈더라고요. 포체티노의 토트넘은 결코 우승하지 못했다.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하지만 순위를 그렇게 1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한 11월, 12월까지 이어지는 경기들이 어느 정도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이는데, 맨시티, 첼시, 아스날, 팰리스, 리버풀, 레스터 연달아서 뭘 중간중간에 유로파리그도 만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 한 2, 3월 되면은 또 일정이 아주 FA컵 포함해서 빡빡하게 이뤄질 인데, 거기 한번 요 두 차례의 이 고비가 토트넘의 어떤 우승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골이 없어서 이게 뭐지? 라고 했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좀 보긴 해야 되지만 이런 전술적인
변화의 영향도 좀 있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좀 싶습니다.